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죠? 한 100원, 한 200원 오른 것 같은데, 그죠? 자, 보겠습니다. 리플의 분기 보고서 정리와 이전 글에서 못다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웹툰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당신 피자 좀 시킬 테니까 당신도 좀 먹을래? 라고 했더니 싫어 라고 여자가 대답했어요. 그래 알겠어. 그럼 피자를 먹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소리야? 이랬더니 몰라. 남자가 배는 고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남자가 또 물어봤죠. 무슨 소리야? 여자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확실히 모르겠어. 그래 남자가 그래 그럼 네 피자도 시킬게 이랬더니 여자가 근데 배가 안 고프면 어떡하지? 그거 안 먹으면 되지. 이 만화를 언제 봤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이 대화를 딱 들었을 때 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리플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의 심정이지 않을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SEC는 아마 여기 있는 여성분을 매칭하면 좋을 것 같고, 리플은 남자에 매칭하면 딱 지금 케이스랑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못한 형님이 나서서 야 너 먹지 마 약간 요걸 시전한 약간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까 다 못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적은 글인데 코이니스가 적은 글을 보면은 요 내용을 보면은 이게 오후 4시 20분인데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첨부를 했었어요. 왜 코이니스는 법원 판결에 1번, 2번만 업데이트를 했을까? 내용을 언급을 했을까 싶어서요. 3, 4가 전도 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리플에 대한 판정 근거가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고 리플에게는 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좀 애매해서 이건 잘 모르겠지만 판사는 적어도 판결을 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봤는데 그냥 단순히 여기 코인니스 뉴스에서는 리플이 SEC 직원의 이메일 기록을 못 보게 만들었다 뭐 이 정도만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었지 싶었어요. 그래서 녹화를 끝내고 이제 다시 한번 더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이걸 적었어요. 이를테면은 방송에서 업데이트를 아까 그 방송 녹음한 거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방송에서 업데이트를 할 건데 이건 녹음하고 추가로 작성을 해본다 라고 적어놨죠. 3, 4번 내용이 뭐냐면 내부적으로 보고서나 의견서는 기록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기밀, 그래 니들 프로세스가 기밀일 수 있어. 그러니까 기밀 프로토콜로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거는 기밀 문서의 이제 관리대장 뭐 이런 부분에서 검색이나 리뷰가 가능해야 된다 라고 판사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3, 4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플에 제공해라 이런 말은 없어가지고 이게 좀 애매했는데 어찌됐건 판사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문서를 봐야겠어 라고 얘기는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리플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리플사에 제공을 해도 되는지는 좀 애매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죠. 3, 4번 내용은 기밀이지만 최소한 판사는 이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죠. 판사만 볼 수 있던가 리플사랑 판사가 볼 수 있던가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여기는 빠져 있어요. 코인니스 내용에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행히도 후속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 문서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코트가 오더, 코트 오더 SEC to give 리플 인터널 도큐먼트. 뭐냐? SEC는 리플 이더 비트에 대한 내부 문서를 리플에게 주라고 명령했다라는 후속 기사가 나왔어요. 현재 코인니스는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리플이 SEC와의 문서 전쟁에서 일단 승리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쌤통이다 이 새끼들아. 아무튼 자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 문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공개해라. 진짜 이 문장 하나 받아내려고 진짜 미국 김현장을 열심히 돈을 처발랐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제가 혹시나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한 절반은 맞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메일이나 외부 자문을 구할 때의 내용은 뭐 굳이 오픈 안 해도 돼요. 사실 왜냐 더 큰 걸 얻어냈으니까. 근데 코인리스는 딱 이것만 얘기를 해서 좀 섭섭했어요. 그죠? 내부적으로 비트랑 이더 리플에 대해서는 리서치 및 중간 보고서에 대해서는 결국 오픈해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외부 자문은 조금 애매해. 왜냐면 니들 의견은 뭐 이런 내 정도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봤고요. 어떻게든 이 작은 문서라도 하나를 얻어내야겠다라고 만약에 리플이 생각을 했다면 진짜 뭐 이거라도 받아야 되겠지만 더 좋은 거 받아냈으니까 이런 거 긁어낼 필요가 없죠. 그죠? 요 문장이 되게 좋아요. 더 저지
이게 now disagree with the SEC portion. 이게 뭐냐? SEC 의견엔 동의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SEC는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오픈을 하던가 아니면 요걸 갖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인해서 항소를 진행하던가 해야 돼요. 그죠? SEC 의견이 뭐였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리플이 이더나 비트의 판단 근거로 비추어 보았을 때 리플은 증권이라는 근거를 굳이 오픈할 필요가 없다 라고 SEC가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거 오픈해라 이거죠. 판사가 리플을 샀나?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말 동안 열심히 리플사가 이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카운터 펀치를 계속 연속으로 날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리플사의 분기 보고서인데, 요거는 생각보다 신선한 건 없다. 요새 자료들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뭐 여기저기서 진짜 많이 나오는데, 요 리플의 리포트를 보고 블록미디어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리플의 법적 공방을 분구하고 1분기 매출이 급증했다. 이 내용 맞아요. 사실 이 내용밖에 없었어요. 리플 SEC랑 겁나 싸우고 있는데 매출이 97%가 급증을 했고 주요 상품이 ODL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적은 내용이 있어요. 요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싶어요. 리플 기반의 회사가 리플 기반의 결제 회사가 골드만이랑 모건을 끼고 SEC의 이런 상황을 모른 척 하면서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문장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플의 아주 근래의 횡보를 보면 이머징 국가, 동남아시아, 송금, 결제 이런 단어들이 계속 중첩이 된다는 거죠. 그죠? 리플이 열심히 이런 쪽을, 이머징 국가, 송금 이런 쪽을 뚫어가지고 리플을 팔고 있다 보니까 리플이 ODL 매출이 떡상을 한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리플사가 리플 시장에 열심히 팔고 있으니까 진짜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솔직히 시장을 조절해가면서 적절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거래소가 생기면 그 거래소에다가 그 물량을 넘기고 그걸 갖다가 또 다시 돈으로 받아오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를 일부 움직인 것도 시세를 움직인 것도 일부 사실일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주 매출은 ODL입니다. 그죠? 그리고 추후에 생길 스파크 토큰을 이용한 송금의 안정화가 주된 타겟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솔직히 이 내용도 진짜 얘기하면 하루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파크 얘기 진짜 꼭 하고 싶어요. 왜냐면 스파크 돌아간 시스템이 진짜 리플의 ODL 뿐만이 아니라 결제 시스템에 약간, 스파크가 그거잖아요. 그 보증 시스템 그런 건데, 이런 내용을 갖다가 조금 제가 머릿속으로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저도 오픈된 내용, 이제 스파크에 대한 오픈된 내용을 사전적으로밖에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스파크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보고 싶어요. 아무튼 이런 게 좀 더 제가 볼 때는 더 흥미롭다 보니까, 에어드랍이 진행되고 나면, 스파크 에어드랍이 실제로 진행되고 나면 저는 아마 첫 번째는 거르고 두 번째부터 아마 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리플의 가격에 비례해서 제가 생각하는 스파크의 가격이 있는데, 그건 대충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보면서 눈대중으로 열심히 모아가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연단위 보고서에 적혀 있던 게 뭐 소송전 요약인데, 이런 거 보면 이제 3월 19일 날 테트라곤이랑 싸워서 350만 달러를 소송에서 받아냈다. 4월 6일 날 SEC랑 이제 내부 문서를 이제 SEC가 만들어서 이제 강제로 이행권을 획득했다. 뭐 이런 거. 4월 16일 날 헤이그 협약에 의해서 SEC의 외부 정보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그런 거. 그리고 4월 22일 날, 이건 좀 약간 방어 중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SEC와의 경고를 리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공격, 이런 거. 이 정도는 뭐 진짜 선방 오브 선방이죠. 이런 거. ODL 매출 이런 거는 솔직히 봐도 잘 모르고 그냥 기업들한테 시스템 구축하면서 리플 잘 팔아 넘겼구나 정도로만 봅시다. 뭐 이거 뭐 딱히 더 봐야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리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래가 이제 319개로 늘었다. 재밌는 게, 이게 센티멘트를 통해서 이제 했는데, 얘들이 이제 보면 블록체인 지갑 솔루션이나 지갑의 트랜잭션을 갖다가 보는 웨일 얼럿 같은 그런 애들인데, 리플사가 더 리서치를 안 하고 왜 이런 애들을 통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지들 체인이니까 지들이 더 잘 알지 않나? 그죠? 뭐 이런 거는 볼게요. 거래소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뭐 새로운 거래소 열심히 뚫고 있다, 이런 건데,
뭐 이런 건 뭐 관심 없어요. 그죠? 대신 뭐 이런 거 지들 자랑. 이제 뭐 비트2루라는 곳이 있는데 리플을 상장하고 나서 거래량이 4배씩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신나.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런 거 리플 관련 커뮤니티, 뭐 직접 결제 수단 쓰는 트리발란가 아무튼 거기 코인으로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 솔루션 가지고 있는 업홀드.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그죠? 그리고 퓨마 브라우저로 암호화폐를 직접 뭐 브라우저에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갈수록 영양가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영양가가 아예 없는 내용들밖에 없어서 이렇게 끝이 났어요. 결론은 리플의 보고서는 영양가가 없어요. 읽지 마시라. 뭐 이런 내용. 제가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예요. 리플의 분기 보고서 정리 내용, 그리고 이전에서 말하지 못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회사의 프로그램이고요. 매수매도 이제 할 때 예를 들어서 비트가 겁나게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매우 유리하니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제가 왜 이렇게 걸어놨지? 끝. 자, 아무튼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금입니다. 불금. 자, 여러분, 자, 주말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